네, 오늘의 첫 번째 섹터는요, 전력입니다. 전력 수요 관련해서는 뭐 전력 설비부터 ESS 그리고 원전까지 조금 여러 가지를 묶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원전이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뭐 구글과 아마존에서도 SMR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. 거기다가 이제 샘 올트먼이 이끄는 오픈 AI 쪽에서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미국에 있는 SMR 관련주들 상당히 시세가 좋은 모습이거든요. 원전 네. 쪽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? 어쩔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좀 전에 미증시 오픈런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AI 얘기잖아요. 네. 그 AI 하려면 전력을 끌어다가 이제 이게 이런 거죠. 그러니까 AI는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어떤 디바이스 안에다가 아니면 뭐 서버에다가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. 머신러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그거 한 번 하나 학습하는데 들어가는 그 전력 비용이 상당하거든요.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샘 알트만도 뭐 SMR 관련된 기업에 투자했다라고 하던데 원전이 가장 최저가에 가장 고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또 지을 수 있고 원전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 아니냐. 또 그리고 이제 또 기세가 트럼프 쪽으로 기우면서 신재생보다는 원자력이 더 우세한 거 아니냐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네. 또 국내도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제 또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한전 KPS예요. 왜 그러냐면 이게 유지 보수거든요. 뭐 원전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등등 뭐 풍력 등등 유지 보수를 하는데 특히 원전 쪽에서의 마진율이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한전 KPS가 그러니까 연세 좀 있고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나마 좀 나은 종목. 뭐 그리고 BHI 이런 것들도 뭐 최근에 튀어나오는데 그런 종목도 좋게 봅니다. 알겠습니다. 관련해서 한전 KPS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상승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원전 쪽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늘 또 정부에서도 SMR 관련해서 4기 건설한다라는 뉴스 나왔는데 이게 또 원전에게 있어서 정부 정책 관련된 이런 뉴스는 굉장히 또 호재 소식이잖아요. 네. 그렇다면은 SMR주에 조금 집중해서 투자를 해도 될까요? 근데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할까요? 네,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. 너 원전주 살래? 그럼 저는 안 살 거예요.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왜냐면 계실 것 같아요. 정책 따라서 또 어떤 정권 따라서 너무 휘둘리는 게 이거래 가지고 네. 이런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. 이 원전 가지고 있는 분들 전 정권 때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. 그런 맥락에서 저는 어떤 정책 변화, 어차피 정권은 계속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? 거기에 따라서 휘둘리는 섹터는 저 같은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배제하고 보는 성향이 있어요. 근데 뭐 단발적으로 이렇게 뭐 움직일 때는 뭐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변수가 너무 많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솔직히 말하면 원전주가 뭐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사실 시세 연속성이잖아요. 이게 또 얼마나 더 길게 갈지가 항상 고민인 것 같은데 네. 사실상 미국에 있는 SMR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국장보다는 훨씬 크거든요. 그렇다면 빅테크 쪽의 러브콜을 봤을 때는 우리 한중현 파트너 미국 쪽에 있는 원전주를 보는 게 나을까요? 당연하죠.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? 그냥 저는 이제 저도 이것도 계속 제 지론이지만 네. 엔비디아 수혜주는 엔비디아다. 엔비디아예요. 뉴스케일 파워 수혜주는 뉴스케일 파워고 TSMC 수혜주는 TSMC고 요즘 같이 이제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통해서 뭐 소위 말하는 쿠션을 먹여서 그렇게 좀 투자하는 게 그나마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 이제 진짜 손가락 버튼 몇 번으로 다 해외 주식 다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특히나 장기 투자 관점으로 국내 시장에서 좀 이렇게 고생을 할 바에는 그냥 미국 시장으로 떠나는 게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요. 좀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경락 대표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부 정책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섹터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걸 더 떠나서 애초에 어떤 산업이 시장성이 안 나오는데 그냥 누구 한 명 앞에서 깃발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거 따라가는 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또 친환경이에요. 친환경은 경제력 안 나오는데 그거 다 보조금으로 더 지금 부양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 보조금 끊기면 어쩔 건데
그 우려를 이번에 그 전기차 캐즘 구간에서 한번 봤었죠. 우리는 다 같이 한번 봤었고, 그리고 이제는 그 유럽의 그 콧대 높은 국가들이 이제 다 예전 한 2, 3년 전만 해도 뭐 친환경 안 하면 거의 뭐 매국노 취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들 꼬리를 내렸죠. 우리 다시 돌아갈 거야. 당연히 이제 트럼프는 이제 자기가 당선되면 나는 석탄 더 캘 건데 이 얘기하고 있고.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진짜 5년이고 10년이고 좀 길게 보유할 하는 게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뭐 원전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미국의 원전 쪽을 바라보는 것이 현명하다. 또 이렇게 두 파트너께서 굉장히 솔직하게 현실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전력 설비 쪽 여전히 미국에서는 뭐 관련한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. 그런 가운데 이제 관련주에 대한 시선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AI 시대에서 사실상 가장 어떻게 필수적인 게 사실상 전력 설비 쪽이잖아요. 네. 그렇다면 전력 설비 쪽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? 뭐 대표적으로 뭐 LS 일렉트릭이나 재롱전기, 뭐 사마전기 이런 것들이 떴었잖아요. 근데 여전히 뭐 매력적으로 봅니다. 뭐 개인적으로는 사마전기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는데, 근데 이건 한 번 큰 시세를 줬다가 이렇게 죽은 것들,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큰 시세를 줬던 것을 내가 그동안 못 샀으니까 내려왔을 때 사야지라는 전략을 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요거는 굉장히 잘못된 전략일 수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저는 뭐 전력 설비 쪽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은 주가에 상당 부분 녹아져 있는 건 사실이고,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실적을 외면하고 무너지기도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옆으로 길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런 관점으로 이쪽은 보고 있고,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새로운 추세를 그리면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오히려 신고가를 만들어낼 때 그때 따라붙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언제까지 박스를 그릴지 모르니까 좀 기다렸다가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전력 설비 쪽 뭐 지금 바라보기보다는 기다렸다가 대응을 해보자라고 코멘트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중현 파트너도 동일하신 의견이실까요? 100% 동의합니다. 이미 바닥에서 뭐 5배, 10배, 뭐 20배 올라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. 여기서 더 먹을 게 뭐가 있나 일단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을 뿐더러 여기서 심지어 전고점을 넘어가고 대시세가 나오면 그때 확인하고 따라 붙어도 늦지 않다? 좀 생각이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전력기기 안에서도 좀 종목들에 대해서 좀 따로 보셔야 돼요. 일단 오늘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대형 변압기랑 소형 변압기 다 이제 수출 데이터 이번에 되게 또 잘 나왔습니다.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되게 좀 좋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계절성을 좀 고려를 하면 보통 전력기기 쪽은 상반기가 좋고 하반기는 안 좋거든요. 네. 보통은 그렇습니다. 그거를 이제 그 상반기 주가도 다 반영을 했고. 근데 LS 일렉트릭이나 현대 일렉트릭은 그래서 실적 관점으로는 상고하저가 나올 거예요. 근데 똑같은 대형 변압기인 효성중공업은 걔는 이제 전력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건설 사업부도 따로 있거든요. 그 이제 부가적인 사업부 덕분에 오히려 실적이 다른 종목들이랑 반대로 상저하고를 그릴 겁니다. 그래서 이거 실적적인 측면에서 조금 차별적인 흐름이 나오겠으나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이미 시장은 되게 너무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시장이 다 반영을 하고 있어서 효성중공업이 이미 거의 전고점까지 다 와 온다는 점. 그럼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한번 하면 그때부터 세로뉴스를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? 뭐 이런 고민도 있긴 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전력 설비 쪽 종목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. 또 3분기 실적 발표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